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용 대표입니다. 저 오늘 9월 18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다들 아시겠지만 1% 이상 급등,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면서 3450이 문제가 아니고 3460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강세 흐름인데요, 대단합니다. 코스피 1.4%, 코스닥도 거의 같은 수준의 상승. 자, 일단 미 연준의 FOMC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죠.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말이 많았는데, 사실 B컷을 간다고 하더라도 재료 소멸 인식만 생길 뿐이지 베이비컷을 3번 쪼개서 하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감을 계속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말까지 연내에 금리 인하가 2번 더 있을 수 있다. 2번이면 이제 0.5 50 베이시스 포인트니까 이 정도 인하가 되면은, 아이고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이 정도면은 시장 예상에서 정말 크게 엇나가는 모습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에 이제 내년 금리 전망이 연 1회 정도로 매파적으로 좀 나와서 이 점도표에 문제 있지만 이것은 내년이잖아요. 그거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금리 결정 자체는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변동성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는 이제 이 이야기에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장중에 이게 발표가 되니까, 미증시 장중에. 하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그 금리 발표가 다 끝나고 미국장도 끝나고 나서 시작하니까 미증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분위기가 확실하게 나오죠. 그거 확인.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만 뽑아서 적용.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만 받으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단 내일 페덱스 실적 발표랑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 내일 중요한 일정인데, 이거 이외에 또 경기 선행 지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과 좀 맞물리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왜냐면 FOMC 결과의 영향이 또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좀 고려를 한다면 요 이슈들은, 요 일정들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내일 미국 현지에서 인베스터 데이 개최하는데, 오늘 로봇주가 또 초강세를 보였죠. 이게 현대차가 미국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하면 자동차뿐만 아니고 로봇까지도, 산업용 협동 로봇, 지금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 로봇주들, 얘네들 쪽으로 또 수급이 관심이 몰릴 수 있어요. 왜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보스턴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지 부정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요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관심 섹터는 그대로인데, 조선 기자재를 계속 놓는 이유는 지금 눌리는 자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거 다시 살아나면서 올라오면 무시무시하게 올라올 겁니다. 그런 건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놓는 겁니다. 피지컬 AI는 지금 대세 테마, AI 반도체는 지금 대세 섹터, 잘 봐야겠죠. 매매 내용 환상적입니다.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 훨씬 좋네요. 굉장히 이제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매매, 이제 로봇, 수소, 바이오, 이거는 이제 컨텐츠, 바이오, 조선, 반도체, 피부 미용, 로봇이 좀 많죠. 아무래도 주도 테마니까요. 지금도 로봇주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수익 실현 중이에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 좀 풀어보면, 코스피 지수는 3450포인트선 완벽하게 돌파, 3460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 2200포인트대에서 3300포인트대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는 사실 전고점에서 밀리지 않을까, 돌파 가능할까,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불확실성이잖아요. 매도 물량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고점에서 이제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심리 상태가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건 희망적인 거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희망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대감은요,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당분간 좋은 흐름은 계속 될 겁니다. 개별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 사실 뜻밖의 소외감을 겪었죠.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도 좀 소외감을 겪었고요. 하이닉스 혼자만 올랐었으니까. 근데 이번 상승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스몰캡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그러면서 이제 연중 고점을 경신을 하는 중인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파월의 의장이 중요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뭐였냐면 고용지표 둔화에 대한 언급을 했죠.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는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워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되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불안감을 느꼈는데 인플레이션은 관세 영향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또 파월 의장이 발언하면서 균형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웠어요. 처음엔 고용지표 우려에 대한 언급을 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멘트를 하면서 급격히 하락하던 시장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밑꼬리를 달고 마무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스 있게 요령 있게 얘기를 해준 거죠. 사실 올랐다가 내리는 것보다 내렸다가 오르는 것, 이기고 있다 역전당하는 것보다 지고 있다가 역전을 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강하잖아요. 그래서 미증시 큰 등락을 받았는데 이 미증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받은 겁니다. 역전해서 끝이 났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8만원 돌파, 하이닉스 6%대 강세 흐름 대단합니다. 완벽한 기술주 장세를 만들었는데 이 두 종목의 사실 수급이 몰리면서 개별주 수급이 조금 약화된 감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다시 개별주들, 오늘 주도 테마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로봇 쪽으로 다시 수급이 쫙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로보티즈, 로보스타, 삼현 로봇주들 전부 다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이게 뭐냐면 대형주가 올라가고 중소형주가 그 다음 순으로 올라가는 순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상승을 이끄는 아주 긍정적인 순환의 모습이 될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 지금 거듭 얘기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수익을 우리가 올려봐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좀 보게 되면요. 나우로보틱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냐면 나우로보틱스가 지금 현 시점에서 로봇주 중에서 대장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장주에서 잠시 이번 주 들어서는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횡보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죠. 가격 지지를 제대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상승 중인데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나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번 로봇주 상승할 때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었고 K 휴머노이드 연합의 참가 기업에 신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나온 기사인데 11시쯤에 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K 휴머노이드 연합에 로봇 기업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우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지금 뭐 계속해서 강세 흐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6일 전 지난 주에 나왔었던 얘기죠. 이 얘기를 통해서 급등을 보였던 것 같은데, 자 9월 12일 기사를 보면 K연합 신규 참가 소식 요거 하나군요. 다른 뉴스를 더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가장 임팩트가 큰 뉴스였습니다. 나우 로보틱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계속 상승 중이죠.
이거 애프터마켓에서 신고가 갈 수도 있어요. 요 흐름 잘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로봇주들을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면 야 정말 엄청난 강세입니다. 사실 조금 배가 아픈 정도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9월 시작과 함께 우리 수익 실현했는데 9월 시작과 함께 수익 실현한 다음에 야 상한가 갔어요. 이렇게 상승하냐. 잘 가네요. 어제도 잡아볼 수 있었는데 사실 나우로보틱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로봇 3대장이라고 하면 사면과 지금 시세상으로는 사면, 로봇스타, 로보티즈지만 제가 생각하는 로봇 3대장이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사면이기 때문에 사면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3-in-1 감속기 이 토탈 패키지입니다. 감속기 분야에서 또 다른 감속기 기업이에요. 대부분 로봇 그 부품주들은. 근데 이 감속기가 기업별로 전부 다릅니다. 다 똑같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특징적인 감속기들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좋은 제품인가 이것에 따라서도 주가가 움직이는데 사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까지 출시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 기술력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겠죠. 로보스타는 뭐 지금 현재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보티즈랑 키 맞추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계열의 이제 로봇주들이 다들 키 맞추기라고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가 역시 올라오죠. 엔젤 로보틱스 이제 LG가 LG 전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로보티즈가 이제 LG 전자에서 가장 LG 전자 지분율이 가장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그건 로보스타죠. 로보티즈가 주가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면서 상승을 이렇게 했고 우리는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엄청난 이 추세 다 먹었어요. 이 추세 다 먹고 로보티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별다른 뉴스는 이제 없죠. 별다른 뉴스는 이제 없고 로봇 관련주 급등이다 얘기 나오는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요거 하나 정도. 로봇은 안 쉬잖아. 이 뉴스가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냥 이런 기사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안 좋은 얘기 아닙니까? 로봇은 안 쉬잖아. 주 4.5일째 시동에 들썩이는 로봇주. 그렇죠.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로봇한테 일 시킨 다음에 이 4.5일째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준다면 이거는 이제 로봇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빌 게이츠의 긍정론이 이제 와닿는 거죠. 한 달에 절반만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로봇이 일하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그대로 준다면 그럼 명분이 생기잖아. 근데 이건 문제죠. 신규 채용을 안 해. 그리고 로봇만 써.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에 대한 위기감이 생기니까 이건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줘야죠. 1인 1로봇으로 가든가 1로봇 사용 시 1 신규 채용 이런 걸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지금 딱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정책적인 어떤 이런 뒷받침이 있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많이 갈 거예요. 지금도 많이 갔지만 앞으로도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종목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대장주가 많아요. 아까 이제 나우로보틱스도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우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두산로보틱스. 왜냐면 협동로봇 국내 1위 기업인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제 진출을 했고요. 레인보우가 이제 시총에서는 가장 대장인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마땅히 특징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삼현 그리고 로보스타, 원익홀딩스가 이 로봇 손 때문에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메타 그리고 유럽 품질 인증 등등이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도 저는 대장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투자 경고 종목 됐네요. 너무 많이 올라서. 로보티즈
제가 지금 가장 선호하는 로봇 기업은 로보티즈입니다. 왜냐면 오픈 AI랑 최근에 공급 계약,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오픈 AI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오라클과 이제 클라우드 계약을 3천억 달러짜리를 맺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1,500억 달러인데 그 두 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건 오픈 AI의 저력, 엄청난 거죠. 돈을 얼마나 번 거야. 근데 이게 물론 로보티즈랑도 그 정도 규모는 절대로 아니지만, 어쨌든 오픈 AI라는 그 힘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랑 뭔가 한다 그러면 오르잖아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 발표했는데, 뭐 유상증자 1,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이거는 설비 증설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캐파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긍정적인 효과일 것이고, 그래서 로보티즈 주가가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이것도 역시 기술주이긴 한데, 좀 논외로 보면 엑스게이트가 있어요. 엑스게이트가 오늘 상승했는데, 영국과 미국이 오늘 기술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기술 패권 겨냥한 53조 원 기술 동맹 체결, 여기서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전방위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덕분에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상승을 하긴 했어요. 대부분 올랐어요. ICTK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상한가인 줄 알았는데 상한가가 아니었네요. 14%대.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엑스게이트 이렇게 급등세 보였는데, 사실 엑스게이트는 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자 관련해서 사업 실적이 있는 기업들, ICTK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보안과도 연결이 돼요. 한싹은 양자 컴퓨터 관련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해킹 사태 때문에 그 보안 쪽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한싹. 이 사이버 보안 쪽인데, 보안 솔루션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 양자, 이 기술로 보안을 만드는 것,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건데, 이걸로 주가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도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로봇이나 반도체에 좀 밀려 있지만 테마를 타고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엑스게이트와 지금 어제부터 반응이 있었잖아요. ICTK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망의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1년 1개월 만입니다. 와, 8만 전자.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8만 전자에 도달할 거다라고. 하루 만에 도달했어요. 상징적인 금액입니다. 작년 고점이었던 88,800원 자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88,800원 기록하고 나서 왜 이렇게 쏟아졌을까요? 대체 뭐 때문에? 이유가 뭐죠? 가장 큰 건 작년 8월에 나왔던 이 블랙 먼데이 사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이때 불거졌는데, 이거 웃긴 얘기라 그랬죠. 경기 둔화 될 거 몰랐어? 다 알았잖아. 근데 괜히 시장을 일단 한번 밀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누군가는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미국장에서부터 무너졌고, 삼성전자 고스란히 그 타격받으면서 10%나 빠졌습니다. 그 뒤로 기술적 반등 나왔지만 정신 못 차리고 내렸는데, 이유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의 번번이 실패. 그러면서 급락을 한 거예요. 사법 리스크도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사법 리스크가 좀 더 컸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퀄 테스트 못한 것도 이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작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밀렸는데, 그러고 나서 바닥을 4만 원대로 바닥을 찍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사주 매입부터 시작해서 각종 주가 부양책을 많이 냈죠.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효과는 미비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사주 매입을 해주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본업에서 권위를 찾지 못하면, 디램 1위 기업이었는데 지금 하이닉스에게 뺏겼잖아요. 저 때부터 이제 그 조짐이 보였고, 실적 악화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HBM 시대로 넘어갔는데, 삼성전자는 HBM 납품이 4세대에서 멈춰 있고 5세대는 퀄테스트를 아직도 못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더 이상의 실적 개선이 없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잠깐만. 얘는 왜 어제도 이런 왜냐면 로보티지가 지금 그게 안 돼요. 애프터마켓 거래가 안 돼서
시간의 거래로 이렇게 장난질을 좀 치네. 요거 보고 무슨 일이 하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고의 시간을 겪었고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선 레이스 시절에 같이 회동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뭔가 지원에 대한 약속? 어쨌든 간에 이 그룹의 수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한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 굉장한 차이점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재용 회장도 이제 방미를 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HBM4 6세대 HBM에서는 퀄 테스트가 뭐 아직 SK 하이닉스도 통과를 못했으니까요.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서 내년에는 납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수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증시 상승을 논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싹쓸이를 했는데 어차피 실적은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반도체 사업 경쟁력 회복될 기미가 보이면서 이제 목표 주가 올려잡고 있죠. 자, 사실 참나 10만에서 11만 전자를 예상한답니다. 아유, 근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죠. 지금 분위기라면 3,500에서 4,000포인트 가려면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레거시 반도체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거 어저께 얘기 드린 거잖아요. 하이닉스 뿐만 아니고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레거시 반도체 지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왜냐면 추론, AI 추론 분야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서 낸드 플래시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낸드 플래시. 근데 낸드는 원래 삼성전자가 아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건 HBM 때문인 거고 기존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가 더 강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지금을 잘 버티고 나서 낸드 플래시 쪽으로 AI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어저께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8만 전자 회복을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이제 DI 하이닉스 쪽도 일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 후공정 버닝 테스트하는 그런 기업인데 DI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양쪽 모두 계약을 맺고 이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 하나마이크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모두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이제 신고가를 냈죠. 삼성전자 차트랑 똑같다 그랬는데 아직 덜 올라왔어요. 22,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잠시 여기서 생겼던 매물대 소화 중인데 지금 거래량이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테크윈.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삼성전자 향인데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도 퀄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 쪽 사업도 같이 이어받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시면서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테마성이 끼어 있지만 바로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예요. CXL. 엑시콘이 대장주로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엑시콘도 대장주지만 퀄리타스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XL이라는 거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이 PC로 칠게요. PC 안에서 D램, 뭐 GPU, CPU 이렇게 꽂아놓으면 입력장치, 처리장치, 출력장치로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이 장치들 간에 이동하는 전기 신호, 이 전기 신호를 링크라고 하는데 새로운 링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링크는 발전하고 있는 HBM이나 GPU의 성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못 해줍니다. 통로가 너무 좁아서 그 통로를 확장시킨 것, 그게 이제 CXL이라는 것.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바로 그런 PCL2라는 그 슬롯, 이 링크는 그 슬롯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PCL이 6.0을 만드는데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로기판 안 위에 이 슬롯이 있어서 거기다 꽂아가지고 그 전기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PCB 회로기판 만드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 CXL 관련주로 연결이 되는데
퀄리타스, 엑시콘 이런 기업들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매매할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거 주가 회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상승 흐름 나오게 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거 소개해드린 이후에 정말 많이 하락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이제는 본격 상승 구간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매우 활발한 시장이었고 할 말이 많은 정말 우리가 건드려 볼 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익은 빵빵하게 터졌고요. 내일도 그렇고 내일 마무리 잘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언제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장이에요. 3,400포인트를 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신고가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파이팅 하시면서 멋진 수익 올려보시기 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오늘도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우리 파이팅 하면서 재밌게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세 신고가 장세 이어졌다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김영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